대법원 2020년 3월 2일 선고 2018토 15868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2.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갑이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을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무개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을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약 200명의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갑이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을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무개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댓글은 피고인이 갑에게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지향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직전 연도에 을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의 사례를 언급하였고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을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을을 하구라 칭하는 등 을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을이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였을 때 있었던 사례를 언급한 피고인의 글로 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할 무렵 을과 개인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은 갑을 비롯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법학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을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6도 19170 판결 사건명 사기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형법 제227조의 2.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의 의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행위 주체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 위 조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1. 형법 제227조의 2.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2.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 처리를 위한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 기록의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 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모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 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 장관은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2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 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의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하고, 제4조 올바로 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건설 폐기물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구축,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올바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 제3호.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2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 기록 등 위작조에서 공전자 기록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 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련 법령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 처리를 위한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 기록의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모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 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모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7도 5769 판결 사건명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제1조 기본 이념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갑, 4세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갑, 4세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110cm 곱하기 29cm 곱하기 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갑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갑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갑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도 11381 판결 사건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 의무자 판정 기준에 외국법인, 완전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 완전 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완전 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 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 금융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 2 제1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 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중 실질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신고 의무자 판정 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 그 위임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2016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2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조세조정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 완전 모자 회사의 특수성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 의무자 판정 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 이하 완전 모회사라고 하고 완전 모회사가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을 완전 자회사라고 한다.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 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 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도 16484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
판시사항 1.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및 이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조물 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의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드 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주거 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 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에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 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드 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주거 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도 17381 판결 사건명 특수절도 변경된 제명 특수절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절도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의 입법 취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 처벌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후범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세 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데 처벌 조항의 목적이 있다. 판시사항 2.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중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및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이하 처벌 조항이라 한다. 처벌 조항의 문헌 내용 및 입법 취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법원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하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후단 경합범인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형의 양정, 형법 제51조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일 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하나의 형의 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조항 중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헌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